이산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003년 또다시 위기가 한반도를 찾아왔다. 반미 성전을 외치며 미국을 압박하는 북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면서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 계획을 마련해두고 있는 미국.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you're correct that North Korea feels emboldened because of the world's interest in Iraq. If they do, it would be a mistake. We're capable of winning decisively in one and swiftly defeating in the case of the other. 북한과 미국의 사이에 낀 한국. 최근 국방장관은 한국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려들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 한반도에서의 전장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최소한도 다시 한반도 전쟁이 나면은 직접 죽을 인원이 약 500만 명 죽는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죽을 사람이 한 500만 명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피해까지 한 2천만 명이 죽거나 병신이 됩니다. 근데 그 2천만 명이 전부 40대 이전이거든요.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현역들이 죽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2천만 명이 젊은이가 다 죽어버리고 나면 40대 이후에 노인만 남고 산업시설 다 깨져버리고 도로 항만 다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의 전쟁. 민족의 공멸을 의미하는 이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전쟁을 막을 힘이 있는가? 핵위기가 막바지로 치닫던 94년 6월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 주한 미 대사였던 제임스 레이니가 청와대를 방문한 뒤였다. 레이니는 미국인들을 모두 철수시켜야겠다고 통보했다. 레이니 대사가 제 방에 와가지고요. 소위 민간인 소개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내일 발표한다고 그런 걸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바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민간인의 철수는 군사행동 직전의 준 군사조치.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김영삼은 클린턴과의 전화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대통령하고 그때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로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 걸 모르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마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지만 당시 이런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던 국민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서울의 미국인 학교는 조기 방학에 들어간 상태였고 한국에 거주하던 미국인들 상당수가 본국으로 떠난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철수를 서두르고 있었다. In March and April of 94, people were so anxious, so nervous about the tension that many of the wives and children of American citizens left. Seoul Foreign School, where many of them went to school, almost had to close down because a month before school was out, they all went home. They said, we're going home for summer vacation early. 걸프전 생중계로 명성을 얻은 미국의 CNN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생중계를 기획하고 국내 방송사에 협조 요청까지 해왔다. 네, 당시 국내 상황은 전쟁기 같은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없이 미국 CNN 본사로부터 저희 문화방송에 긴급 협조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CNN 측이 휴전선 근처에서 위성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척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해로 이동해 있었고 해상작전을 위한 훈련도 완료된 뒤였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1994년 한반도에는 전운이 덮쳐오고 있었다. In 1994, we considered military options as well as political diplomatic options. And we certainly considered and explored what a military strik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facility would look like. 무엇이 그토록 미국을 위협했던 것일까?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의심하고 추적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영변에 건설 중인 의문의 시설이 위성에 포착되면서 북한의 핵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다. What happened is they see a construction underway, and it's a building, so you don't know what's in the building, and so there's a fight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between those who say this is a reprocessing plan and those who say they're not sure, and basically as that's argued out, the evidence is still ambiguous, but they come to believe that they've got a reprocessing plan. 미국은 이를 근거로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국제사회의 여론에 밀린 북한은 마침내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이게 된다.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 시설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찰 결과 북한이 핵무기 제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IAEA가 보기를 원했던 방사화학 실험실 등 두 개의 시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혹은 증폭됐다. 그 두 가지에서 샘플을 채취하면 북한이 어떤 품질의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했느냐를 갖다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으로 봐서는 이제 거기 샘플을 가져가게 하면 자기들의 그 핵무기 계획이 탈거나는 것이니까 되도록 그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IAEA도 강경했다. 두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하겠다고 나섰고 북한은 군사시설에 대한 살은 주권 침해라고 맞섰다. 핵 활동과 관련이 없는 군사 대상을 사찰하겠다고 원래 합의한 거는 방문하게 돼 있는데 사찰하겠다고 하니까 우린 그거 접수 못한다. 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 똑똑히 할라. 물론 있으면 군사비밀들이 좀 있다고. 그러나 IAEA는 미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특별 사찰을 결의했다. 게다가 미국이 그동안 중단했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자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고히 옹호 고수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부터 자주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가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겨바 인민이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를 탈퇴하기 직전 미국과의 대결을 대비한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다. 약자들과 괴뢰들이 감히 전쟁이 불을 지른다면 놈들에게 차려질 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라는 것을 나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합니다.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갓 출범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은 자유롭게 핵무기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경찰부가 미국은 허용할 수 없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일본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안보가 위협받기 때문에 일본이 핵을 가지면 세계적으로 이제 핵 비확산 조약 자체가 파기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능력 있는 나라가 모두 핵무기를 갖게 되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국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고. 역시 출범 직후였던 김영삼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대결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당장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국의 강경 대응을 막는 것이 발등의 불이었다. 제가 국회 나갔을 때도 빨리 외무장관 미국에 가서 미국 영변 폭격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정부가 미국을 말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외무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한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함에 있어서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주요 명분으로서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한국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마침내 93년 6월 2일 북미 간 만남이 성사됐다. 미국 측 대표는 국무성의 갈루치 차관보, 북한 측 대표는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이었다. 미국은 한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에 나섰다. 미국과의 대화는 북한이 오랫동안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었다. 대화의 초점은 북한이 NPT로 복귀하게 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선물을 주느냐에 있었다. 협상 열흘 만에 양측은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땅바이 핵 위협을 하지 않을 데 대한 문제, 또 서로의 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하지 않을 데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등 정치적인 정책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합의서에 가담 결과에 소파 소부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준 대신 북한이 NPT 탈퇴를 유보하도록 묶어두었다. 또한 북한이 IAEA 감시 활동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별 사찰을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대화에 남겨둬야 했다. 위기는 고비를 넘긴 듯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를 원했던 김영삼은 막상 협상이 타결되자 불편한 시기를 드러낸다. 한국 정부의 소외감 때문이었을까?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김영삼은 북한이 미국을 조종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It was President Kim Jong-sam who wanted us to negotiate with the North Koreans. We did that. We kept his government fully informed. And then when we had some progress with the North Koreans, it was President Kim Jong-sam who began to criticize the Americans. It is very unfortunate. 한국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취임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매우 유화적인 발언을 해 보수파와 미국을 긴장시켰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상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북한이 NPT를 탈퇴했음에도 김영삼 정부는 애초에 약속했던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의 송환을 단행했다. 이인모 노인의 송환 뒤 주요 언론들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시작한다. 최초의 문민 대통령으로서 여론을 강하게 의식하던 김영삼은 자신이 강경한 입장임을 보여줘야 했다. 그 당시에 남북 대화가 배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팔짱만 끼고 있고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론의 질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으로 볼 때는 참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 발언이라 그러는 것은 역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한 그런 측면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전이 없던 북미 협상은 그해 10월 에커만 의원의 방북으로 돌파구가 마련된다. 핵 문제를 카드로 고립을 탈퇴해보려던 북한 측은 에커만 의원을 수행한 국무부 관계자에게 핵 문제와 북미 관계 개선 등을 한꺼번에 협상하는 방식의 이른바 일괄 타결안을 제시했다. This is the original piece of paper I got in North Korea from Kang Seok-ju in October 1993, stating North Korean position. 북한은 자신들이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핵무기 등 무력 사용 및 위협 금지, 경수로 제공, 북미 관계의 정상화 등을 요구해왔다.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라인은 북한의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당시 외무부 장관 한승주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한 미국의 포괄적인 접근안에 대해서 어렵게 청와대의 재가까지 받아냈다. 그런데 포괄적 접근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또다시 국내 언론들은 정부가 미국과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하고 나섰다. 우리가 과거에도 북한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한 번도 똑같이 포괄적으로 이행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합의 따로 이행 따로 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쓰라린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볼 때는 막 거기에 대한 이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해 11월 한미 정상은 대학원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이 회담은 포괄적 접근을 양국 정상이 합의 발표하는 자리로 예정돼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김영삼의 반대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 President Kim Yong-sam, quite surprisingly, in a meeting with the president, reversed everything we had been told by the embassy, the foreign ministry, about the South Korean position, and came out very strongly against a comprehensive approach. 그의 갑작스런 반대는 한미 양국의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He and I, President Kim, had a long private luncheon the day before he left for Washington, and he did not indicate that he was going to do that. The comprehensive approach was one that Foreign Minister Han Sang-ju had put a great deal of time in preparing, and he was very disappointed that this was vetoed by his boss, the President Kim Yong-sa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북한과 미국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던 김영삼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제안으로 포괄 타결의 내용이 비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언론에서 일괄 타결이니 포괄 타결이니 이렇게 보도됨으로써 내용적으로 잘못 보도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철저하고도 강범위한 이렇게 작구를 완전히 고침으로써 그 내용면이 사실상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표현을 포괄적 접근에서 광범위하고 철저한 접근으로 바꿨지만 정책의 내용까지 바꾼 것은 아니었다. The South Korean president didn't want the image of the United States as the locomotive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caboose on this train being dragged along. They wanted to be up front in the engineer compartment with the United States. So we just changed the name. Instead of comprehensive approach, we changed the name to broad and thorough, which in English is very close to comprehensive. 국내 언론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북미 대화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것이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니까 북한은 오해를 합니다. 아,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도 그렇고 IAEA와의 협상도 그렇고 상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93년 11월에 비슷한 내용으로 타결이 되었을 핵 문제가 다시 1년간의 외교적 소모전을 벌이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클린턴 역시 수사에 몰렸다. 북한과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해지고 주요 언론들도 북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대화는 충분했다며 클린턴에게 군사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의 강경한 태도는 미국의 강경파에게 클린턴을 비판할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You have a interaction between hardliners in Washington, Seoul, and Pyongyang. They all have each other. They all have each other. Directly or indirectly, by design or accidentally, the hardliners in Washington, Seoul, and Pyongyang all end up
helping each other and making the situation more difficult.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해를 넘기게 되자 주한 미군 사령관 게리 럭은 본국 정부의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요청했다. 걸프전 당시 야전 사령관이었던 그는 당시 한반도에 배치된 무기와 병력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수십 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전투형 아파치 헬기, 북한의 장거리포에 대응할 수 있는 대포병 리더 등을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94년 3월 한반도에서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판문점에서는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8차 실무회담이 진행 중이었다. 한가지 얘기하고 이제 새가 없을 것 같으면 빨리 대담을 해고 없죠. 회담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이 터져나왔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렵게.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여기에 대해서. 아니, 좀 얘기하세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뭐,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한다? 그렇죠. 회담은 결국 결렬됐다. 이 회담이 결렬되자 이틀 뒤로 예정된 북미 고위급 회담도 무산됐다. 북한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회담이었다. 원래 남북회담은 북한이 남한과의 특사교환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도 대화하지 말라는 김영삼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니, 한번 미국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대화가 진행이 되어야만 미국과 한국 간의 이간이라 그러는 게 좀 생길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러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남한을 철저히 배제해왔던 북한은 미국과 만나기 위해서는 남한과 먼저 만나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남북 특사교환이 성사돼야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던 북한은 다급한 입장이었다. 그때 북한으로서는 이 특사 교환 회담이 잘 되는 걸 갖다가 좀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미국 간의 대화를 성사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한 북측과 남한을 악의적으로 배제하고 미국과 만나려 든다는 시각의 남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북한은 여러 차례 회담에서 성과가 없자 남측이 특사교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에서 진행되던 IAEA 사찰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자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된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외신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다. 이번에 IAEA 사찰을 결국 그렇게 거부한 그런 상태에서 결국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한번 바꿔주세요. 짱이야. 기자 선생님들 비공개로 이해해 주시고. 마침내 마지막 회담. 북한 측 대표의 얼굴은 남측의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굳어 있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놀라운 발언이 나왔다.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렵게. 아니, 다만 그걸. 그러나 불바다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 가지 수수께끼가 더 있었다. 미 국무부는 당시 한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President Kim added additional requirement. This made the North Korean delegate very angry. And he made the very unfortunate and very threatening remark about turning Seoul into a sea of flames. 이전 회담에서는 꺼내지 않았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 북한을 더욱 자극했다는 것이다. 북한 측은 우리 최고 당국자에 대한 비방 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 둘째, 북한 측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반정부 투쟁 선동을 즉각 중지할 것.
회담이 결렬되면 북미 대화도 중단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새 조건을 제시한 것은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었다. 특사 교환 포기 선언이고 내가 한 말인데 전면 대결 선언이고 우리와의 다른 하나는 나아가서 엄중하게는 전쟁 선언이다. 당시 정부는 남측이 먼저 새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북측이 불바다 발언을 한 뒤에 이에 대응해 긴급 제안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당시 협상 대표였던 송영대 전 차관은 지금도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바로 직전에 저쪽에서 그날 이제 먼저 불바다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워낙 이제 막다른 가판 골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카드로 우리가 그 긴급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후 정리된 통일부의 공식 자료에는 우리 측이 먼저 긴급 제안을 했고 그 후에 북측 대표의 불바다 발언이 나온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송영대 전 차관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당시의 정부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이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여기 있는 대로 이게 지금 기록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I was shocked when I saw what appeared in the South Korean newspapers. It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 understood from the South Korean embassy. 그렇다면 정부는 왜 순서를 바꿔서 발표했을까? 유관 부처들이 모두 모여 새로운 조건을 내걸기로 결정한 것과 순서를 바꿔서 발표한 데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회담 상황을 상세하게 통보받고 있었던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회담 결렬이 청와대의 지시라고 밝혔다.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ld me they received orders from the Blue House not to accept any more discussion with North Korea. That's what I understand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High-level sources. 그렇다면 정부는 왜 회담을 결렬시키려고 했을까?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북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보다 안보리 회부 통한 압박으로 풀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군 불로 다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회담 결렬 직후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담의 폐쇄회로 화면을 방송에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언론들은 정부의 입장에 발맞춰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을 대서특필했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앞장섰다. 사태 직후 국회에 나온 국방장관은 전쟁이 나면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특정 지역에 도발을 가해올 경우 우리는 한미연합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강력한 응징보복을 실시하고 도발 양상에 따라서는 이를 통일 전역 수행의 기회로 연계시킨다는 전략 개념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펜타곤은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서는 극비로 국방성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첨단 시뮬레이션까지 동원, 대규모 전폭기들을 동원한 영변 폭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어떻게 북한의 대공망을 뚫고 효과적으로 영변의 원자력 시설을 폭격하느냐가 관건이었다. No. What I can tell you is that if you have ever noticed what it takes to launch an airstrike on specific facilities, it turns out to be what's called a fairly complicated package of aircraft in order to first attack the anti-aircraft capability, protecting the sites so that the planes that arrive with munitions to attack the sites are not themselves attacked by the anti-aircraft capability of the enemy state. So you need a lot of airplanes to do this right and do this safely. And that's about all I can tell you. 그러나 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흘러나올 방사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방사능은 남한과 일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핵시설을 폭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핵무기를 그러니까 투하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물론 이제 그 파괴력은 적지만 방사능이 퍼진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하니까요.
보복 대응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의 원전을 공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사포와 자주포 등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된 1만여 문의 장거리포들이 서울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고 결국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했다. 전면전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했다. 94년 5월 주한 미군 사령관 게리 럭은 페리 장관의 명령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그리고 5월 18일 펜타곤에서는 페리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미군 최고 수뇌부들이 모여 극비리의 게리 럭의 한국전 계획을 최종 검토했다. 이 회의 결과는 이튿날 클린턴에게 보고됐다. 전쟁의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은 그 미군 측 사망자 수가 최소 5만에서 10만, 한국군 사망자 수가 최소 50만 명 안팎, 또 한국의 민간인 피해자가 수백만 명, 또 이제 재산 그 피해 규모가 1조 달러.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전 3개월 동안을 상정으로 한 그런 이제 그 피해 규모가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클린턴은 고민에 빠졌다. 마침내 클린턴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 원자로의 연료봉 8,000개를 빠른 속도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8,000개나 되는 폐연료봉 속에는 많은 양의 플루토늄이 들어있었다. 북한이 만약 연료봉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조만간 여러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것을 재처리해서 이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거기서 뭐 25kg이든지 3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면은 너다섯 개 또는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만들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안보리로 갔고 한국 정부는 북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다. 안보리가 경제제재를 결의해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삼선이 미국을 부추겨가지고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게 하면은 누구보다 먼저 녹아나는 것이 남조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제재는 곧 전쟁이라고 반발했고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비해 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전면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규모 증원군을 파견하는 계획을 실행하려 했다. 걸프전 당시 수십만의 미군이 집결한 뒤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을 본 북한은 미군의 군사력 증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He had said, we will not tolerate the buildup. If North Korea is paranoid, if they here's this big giant, it starts to bring over all this stuff. Does this mean that we're going to be overrun? 증원군을 파견하는 것 역시 너희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경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방의 그 치밀한 어떤 그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일방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그 수단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상대방의 맞대응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 대응 맞대응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펜타곤은 만약 북한의 반발로 전쟁이 시작되면 전면전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펜타곤은 백악관 보고하기 몇 시간 전 게리 럭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전쟁에 대한 증원군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 내심 증원군 파견을 반대하던 럭 장군은 즉각 레이니 대사에게 만나자고 요청했다. He asked me, do you know about this buildup that they're authorizing in Washington? And I said, well, I know that. He said they want to do it. And he said, do you want this to happen? And I said, I think it would be a mistake right now. And he said, I do too. 두 사람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미국인 수만 명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들은 워싱턴으로 긴급 전문을 보냈다. That day, we sat down, the general and I, and wrote a cable
to Washington expressing our concern that there be no build-up until evacuation plans had been drawn up and evacuation in fact had taken place. 이때까지도 강경 대응을 주장하던 청와대는 주한 미국인에 대한 소개 계획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미국이 전쟁을 감수할 결심임을 알아차렸다. 사실 미국이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모든 준비를 끝내가지고 나한테 강요를 했거든요. 절대 내가 안 들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클린턴과의 전화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클린턴 대통령하고 그때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로요. 그때 내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마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백만이 죽었을런지 수십만이 죽었을런지 그거는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당시 미국은 영변을 폭격하려 했던 것인가? 미국식 자료와 증언들은 당시 폭격 계획은 없었다고 부인한다. There was no official plan ever to bomb Yongbyon. It was an option along many other options, but it never got to the point of being a plan. Danger of a war in 1994 was very real, but the question of attacking the nuclear reactor was overruled by Secretary Perry as something that would provoke a war. 그렇다면 왜 한국의 대통령은 병력 증강을 영변 폭격으로 오인했던 것일까?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방안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단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원칙적인 결정만을 통보받았을 뿐이었다. 그러한 그런 그 어떤 원칙적인 일반적인 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의 군사당국이 어떤 그 결정을 하고 했다는 건 전 사실은 잘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송은 영변 폭격안을 수개월에 걸쳐 검토했지만 한국과는 이런 방구 협의하지 않았고 정부는 외신 보도를 통해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당시 미국이 그런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실행 전에는 아마 우리 정부에다가 통보를 하질 않을 거죠. 미국 사람들은 똑같이 이제 2급 비밀이면 시크릿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시크릿 노폰이라는 게 붙어요. 노폴이나 2급 비밀이지만은 외국 사람한테는 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강조를 하는 거지. The degree of military consul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he critical weeks at the end of May and the beginning of June in 1994 was not close enough. The United States was carrying out all this planning in Washington. Even General Luck and Ambassador Laney didn't know everything that was going on, and they went back to Washington to make sure they were on top of the situation because they were very worried that this was going to escalate. 한국 시간으로 6월 17일 오전, 럭 장군과 한국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는 클린턴 주재의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 한반도에 대한 증원군 파견을 최종 승인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때마침 평양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이 회의를 중단시킨다. In the middle of that conversation, a phone call came in to the White House from President Carter, who was in Pyongyang. He asked to speak with me. I went into another room. President Carter told me that he had a deal. 마지막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평양에 갔던 카터 전 대통령이 극적으로 김일성과의 합의를 알려온 것이다.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던 클린턴의 참모들은 경악했다. 그러나 카터가 동행한 CNN을 통해 합의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바람에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crisis is over, and I personally believe that Kim Il-sung wants to be sure that the crisis is over. The next step, obviously, is to make sure that the agreements that were worked out between me and him are carried out. William Perry, who was the Secretary of Defense, said we might well have gone to war if
if we hadn't have gotten that agreement. And you know what that would have meant? Another Korean War. I mean, we're talking real devastation.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언론들은 카터의 방북을 폄하하는 데만 바빴다. 그러나 전쟁의 위기를 경험한 북한과 미국은 결국 대화를 선택했다. 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에서 기본 합의문에 서명했다. I'll see you again. I'll see you again too. 1년 7개월 만에 타결. 그러나 그 내용은 1년 전 북한이 내놓았던 협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었다. And before Carter trip, everything Kim Il-sung told Carter is here. Because of somebody in Seoul rejecting this, U.S. government never followed up on this package offer. 그 남한 정부가 미국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줄 때, 그것이 이제 온건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구조 속에서 강경파가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을 장악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전쟁 불산으로 갈 경우에 남한 정부와 이렇게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당시에도 뭐 추진이 된 바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유효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이 그토록 우려하던 폐연료봉의 동결과 함께 핵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에 동의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안전 보장과 함께 경수로 제공, 경제 제재 해제 추진, 북미 관계의 개선을 약속했다. 그런데 제네바 합의 직후인 그해 11월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북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장해온 공화당은 클린턴을 압박하며 경제 제재 해제 등 제네바 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어왔다. The Republicans did not like the agreed framework, so they put pressure on Clinton, and Mr. Clinton didn't carry it out. So the U.S. side did not implement the agreed framework, except in one respect, the oil shipments. I, George Walker Bush, do solemnly swear. 2001년 공화당 출신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취임 전부터 클린턴 정권의 대북 정책을 못마땅했던 그는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김정일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감을 드러냈다. 비슷한 것을 인정하면서 I do have some skepticism about the leader of North Korea. 그가 김정일에 대해 가진 것은 의구심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이 책의 저자에게 김정일을 증오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리 부담이 많더라도 김정일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So the implication was, in what he said to Bob Woodward, that he has considered the idea of attempting to bring about a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북한 정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클린턴 정권 당시 추진되던 북미 관계의 진전을 막았다. 그러던 2001년 미국이 국가 차원의 대북한 적대 노선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11) 테러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펜타곤 상공을 전투기가 경호하도록 했고 안보 전략을 변화시켰다. 특히 이제는 미국의 본토가 뭐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막혀 있다 그래서 결코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상황에서 미국보다 훨씬 열등한 테러 집단, 미국보다 훨씬 국력이 약한 불량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선제 공격, 미국의 판단하에 공격을 해올 것이다라는 인식과 판단이 쓴다면은 그때는 공격을 먼저 할 수 있다.
We must take the battle to the enemy, disrupt his plans, and confront the worst threats before they emerge. The only path to safety is the path of action, and this nation will act. 부시의 선제 공격론은 2002년 국가안보 전략으로 공식 채택되는데 그 대상에 북한이 명시돼 있다. 특히 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이 가능한 국가로서 이라크와 함께 노스코리아를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태세 보고서와 함께 북한으로서 크게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게 하고 북한에 대한 핵무기 선제 사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아주 충분한 것입니다. 핵무기의 파괴력과 방사능 피해는 핵무기를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왔다. 미국은 적대국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에만 핵으로 보복한다는 전략을 천명해왔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핵전략 자체가 수정됐다. 미국의 중단기 핵전략을 담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핵무기를 선제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량 국가들의 지하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지표를 뚫을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Certainly the other countries on the axis of evil, Iran and Iraq, simply don't have the talent for digging tunnels deep that the North Koreans have perfected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So whenever you hear the words in the Nuclear Posture Review about underground targets, I think that that's basically another way of saying North Korea. 또 미국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핵공격 훈련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98년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공군기지에서 북한의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가정해 재래식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 모의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한 연구소가 기밀 해제 문서를 폭로해 알려졌다. 북한이 핵무기가 아닌 생화학무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와도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채택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판단하기에 북한의 지하 요새에 대량 살상 무기나 또 이제 중요한 어떤 군사시설 또 이제 지도부가 숨어 있고 이것이 재래식 무기로 파괴하기 힘들다라고 판단되면은 소형 핵탄두를 이용해서 그런 지하 요새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도 분명히 군사적인 어떤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가질 수 있고요. 이종의 탄압된 힘으로 이제 핵전쟁 책동을 짓부시자! 이런 미국의 행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미국이 94년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야말로 제네바 합의를 위반해왔다고 선언했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 당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개발을 해온 증거를 제시하자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선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사에게 농축 우라늄 방법에 의한 핵무기보다 더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가질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이후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하자 북한은 핵동결 해제, IAEA 감시단원 추방에 이어 마침내 지난 10일 NPT 탈퇴를 선언했고 미국 또한 UN 안보리 회부를 요구하고 있어 지난 94년의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North Korea has chosen to ignore the resolution from the IAEA and to dismiss it. And I think the IAEA therefore has an obligation to refer the matter to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Security Council to make its own judgment as to what it wishes to do. 미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난해 말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가정한 군사적 대비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 한반도에서의 전장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특히 국방부의 입장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군을 지휘하는 작전권은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고, 한국군은 미군 지휘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대부분을 미군 장성인 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영변에 외과 수술적 폭격을 하게 되면 한국군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나마 한미연합사가 동원될 때는 한국 대통령의 합의 절차가 있지만, 미국이 본토나 태평양 사령부의 병력을 이용해 군사행동을 할 경우 한국과는 협의할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서 주한 미700 같은 경우에는 연합사 이렇게 휘하에 있는 부대가 아닙니다. 태평양 사령대의 어떤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해서 북한을 공격을 추진할 경우에 주한 미705를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태평양 사령대를 직접 동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미국 본토에서 이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한미 연합사의 작전권, 이렇게 통제권 밖에 있는 미군의 어떤 부대를 동원해서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는 남한 정부의 어떤 동의 절차라든지 합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한 시사 주간지에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기사가 실렸다. 국방성의 고위 관리가 럼스펠 국방장관에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안을 보고했는데,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신속하게 공격한다는 내용이었다. What would the United States political position be in Northeast Asia if we started a war without consulting our allies? I think the answer is you would be taking a significant risk that you would be thrown out of South Korea and Japan, and I don't think any prudent American government would ever consider doing that. 그러나 럼스펠드를 비롯한 부시 행정부 내 핵심 참모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The Bush administration, Secretary of Defense Rumsfeld, had much greater appetite for secrecy than previous governments have, and in any military plan, secrecy can provide considerable advantage. 지난 12월 미국은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을 전격적으로 납포했다. 그것은 한반도에 긴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일종의 군사치였다. 그런데 몇 주에 걸쳐 수박을 추적했으면서도 한국 정부와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그 시점입니다. 네? 그 인검이 실시된 이후의 시점입니다. 미국 국방성 핵심 참모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한 인사는 사전 협의 없는 공격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I'm sure that particularly to the exten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ersists in pursuing a policy, a sunshine policy towards the north, that we consider to be both reckless and a potential basis for compromising actions that we may feel are necessary to take to protect our interests as well as those of South Korea. It could give rise to a circumstance in which the United States felt it had no choice but to act without consultation with our friends in South Korea. 미국의 이익을 우리의 이익으로 받아들여온 한미 동맹 50년.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군사주권마저 미국에 맡겨왔다. 이제 미국과 우리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주권이 여전히 우리에겐 없다.
And will the